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봄이어서 이제 좀 바깥으로 나가나 싶었는데 미세먼지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들을 연일 갈아치우면서 최악의 공기질을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 하면은 봄나들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봄하면 희망적인 내용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사진으로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하늘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위로 들어보면 또 벌써 이렇게 꽃이 많이 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죠? 맞아요. 네, 이 사진은 이 절기상 경칩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곳을 찾은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활짝 핀 홍매화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최악의 미세먼지는 서울 도심을 회색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밖을 나서면서 휘뿌연 먼지를 많이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흐릿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오고 이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게 이 마스크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새봄이 왔음을 알리는 반가운 홍매화는 미세먼지 속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도 빌딩 숲 도심 사찰에 홍매화가 활짝 피어 따스한 봄 기운을 선사했습니다. 절기상 경칩이었던 지난 6일, 정말 하늘의 미세먼지는 여전히 너무 심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엿새째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던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가 바로 경칩입니다. 이때 맞춰 이 전국 곳곳으로 봄비 소식도 있었지만 이 미세먼지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남부지방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면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지역이 전국 15개 시도로 늘었고 이 수도권은 엿새째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서울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13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는 등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가 정체된 상황에서 국외에서 초미세먼지가 지속해서 유입됐고 국내 발생 오염물질이 퍼지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면서 고농도 현상이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미세먼지 공포,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다양한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외교적 노력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같이 셀카를 찍고 있네요. 뭔가 네. 표정도 굉장히 밝아 보이고요. 분위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73기 임관식이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졸업 생도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서 이 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임 소위들을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100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힘찬 항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 이 졸업생 가족과 친지 외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몇몇 신임 소위들의 오른팔에 계급장을 직접 부착해줬습니다. 일부 졸업생도들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이 셀카를 찍는 등 아주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연출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헬기를 통해서 이 연병장 앞바다에 있는 독도함에 올라가서 또 눈길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 취역한 독도함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상륙함입니다. 문 대통령이 독도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청와대 측은 한국의 해군력을 보여주면서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문 대통령이 독도함을 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대기 중이던 해군 항만 경비정으로 옮겨 탄 뒤 안중근함, 독도함, 소나리함 장병들로부터 대함 경례를 받는 등 해상 사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졸업식 축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 앞에서 거침없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마음껏 꿈꾸고 막강 해군의 기계를 떨쳐주길 바란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신임 소위들은 한 줄로 서서 문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능한 장교가 되겠습니다. 충무공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지난달 21일 전보였던 대통령과의 셀카 촬영이라는 이색적인 장면도 되풀이됐는데요. 딱딱한 틀에 얽매기보다는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 모습입니다. 앞에 보니까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노란 목도리를 메고 있는 것과 같이 찍혀서 굉장히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봉하마을 찾았죠? 네, 그렇습니다. 행보 하나하나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당 지도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 위해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엄숙한 표정으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깊이 기억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곳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봉하마을에 머무는 동안 이 주변에서는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의 항의 집회도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5.18 망언 의원 처벌을 미루고 있다면서 해당 의원들의 제명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황 대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배를 마치고 나서는 권양숙 여사를 또 만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권 여사 예방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어졌다는 후문인데요. 황 대표가 먼저 서거 1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마음이 무겁고 힘드실 텐데 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란다라고 말을 건넸고 권 여사는 오시기 불편했을 텐데 귀한 시간 뺏어서 죄송하다라고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권 여사는 정치에 입문한 황 대표에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위로하면서 사저 구석구석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황 대표는 선물로 준비한 홍삼을 권 여사에게 전달했고 권 여사는 여기가 아방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농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방궁은 바로 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이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두고 호화로운 아방궁이라고 비판할 때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봉하마을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해외 파병 등 사회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볼에 또 입맞춤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이번에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평양을 비웠죠. 네, 북한 지도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여정을 걸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인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을 마친 뒤에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평양에 귀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자 어린이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벽 3시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태운 전용 열차가 평양역 안으로 들어서자 이른 시각이지만 노동당 간부들은 물론 수백 명의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꽃술을 들고 환호하며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에 이뤄진 귀환이었지만 환영 인파를 대대적으로 동원해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회담 결렬 사실은 전하지 않은 채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왕복 8,000km에 이르는 열차 대장정이 무색한 사실상의 빈손 귀국이었는데 김 위원장이 환한 표정으로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드는 모습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매체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김 위원장의 노고를 부각시키는 분위기가 많이 연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베트남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선전을 했는데 출발 당시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와는 기류가 많이 달랐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죠. 이 노동신문 역시 김 위원장의 귀환 소식을 1면부터 4면에 걸쳐 대서특필했는데 김 위원장의 헌신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결렬로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대신 과정에 주목해서 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역을 출발해서 집권 후 열흘간의 최장기 외유에 나서며 정권의 명운을 건 승부수를 던졌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합의 채택이 실패하면서 큰 성과 없이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은 미국에 대한 공개 비난은 자제한 채 담담하게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출발 당시 기대치를 잔뜩 높였던 만큼 협상 결렬에 따른 내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취재진들이 문 앞을 찍고 있습니다. 이 문이 어떤 문인가요? 자, 이 사진 역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슈이기도 하죠. 지난 4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라고도 하죠. 유치원 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계약 연기 투쟁에 나선 이날, 이 북부지원 교육청 장학사가 계약 연기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치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긴 닫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뒤에서 사진 기자들, 특히 아래에서 이렇게 찍는 모습들도 상당히 이채롭죠. 한유총의 계약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직접 데려다주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이 보육 대란이라고 할 만한 사태는 없었는데요. 당초 교육부가 집계한 것보다 계약을 연기한 유치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약을 연기하려던 유치원들이 교육청의 설득과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계약 연기를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계약을 연기한 유치원들이 유아들이 많고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많이 몰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수요 대비 돌봄 공급 여력이 적어 아이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지역에서 유치원들이 소위 갑질을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계약 연기 의사를 밝힌 사립 유치원은 20곳 정도였습니다. 이들 유치원 중 80%가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송파구 이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층이 많아서 유치원에 다닐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다, 이런 공통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 71개 계약 연기 유치원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용인시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이 16곳, 평택 15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계약 연기 유치원이 가장 많은 용인시는 광교 신도시 등이 있는 수지구를 중심으로 사립 유치원 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유아와 학부모를 인질로 붙잡고 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약 연기에 들어간 유치원들을 엄단해야 한다, 이런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계약 연기를 코앞에 두고 이뤄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되풀이되는 한유총의 세력 과시와 집단 행동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꼬집어 주셨는데요. 그와 관련된 사진 저희가 다음에 준비해봤습니다. 네, 윤해 교육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직접 교육부에 나와서 사과도 하고 인사도 하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네, 정말 뜨거웠던 한 주를 보낸 교육부죠. 이 사진은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계약 연기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면서 유치원 1,500여 곳이 계약을 연기한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정부가 확인한 결과 계약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239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부총리는 담화를 통해서 정부는 유치원 계약 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국회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에게는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서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달라, 이렇게 재차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또 사립유치원에 저조한 참여율이 있다 보니까 결국 하루 만에 한유총이 아무 조건 없이 계약 연기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철회했죠. 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정말 빨리 결과가 나왔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펼친 계약 연기 투쟁,
소속 유치원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거나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등 지도부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일일 투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덕선 이사장이 소유한 유치원조차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명무실한 투쟁과 일선 유치원과의 불통으로 학부모 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유총의 일일 투쟁 때문에 약 10,000명에 달하는 행정 인력만 낭비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와 대립각까지 세우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하루 만에 백기투항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학부모 단체들로부터 또 고발을 당했죠. 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음 사진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이렇게 검찰에 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한유총 고발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3,900여 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집단적 개학 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원장 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이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예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색칠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유총에 대해서 결국 이렇게 개학 연기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 허가는 취소하겠다라는 방침은 계속 강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강경한 대응을 한 건데요. 사단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주무관청에 신청해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유총은 서울시 교육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인데요. 이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에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해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집단 폐원을 거론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위를 벌여서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지난 5일 한유총에 공식 통보됐고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이 진행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개학 연기를 철회했지만 한유총은 여전히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서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이 다신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받았었죠. 근데 2심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허가가 됐어요. 네, 뭐 예상을 두고도 좀 많은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뭐 특별한 발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발언은 없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그리고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속행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기한이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데다 이 고령으로 수면 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고 외출 역시 제한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른 이호진 전 퇴강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너무나 건강하게 다니는 모습이 또 발견이 되면서 황제 보석이다 이런 비판도 나온 바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해당 사례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을 의식해서 불구속 재판 원칙에 부합하는 보석 제도가 국민의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놓고 이를 어길 경우 재수감하겠다고 천명해서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이 공전해 온 탓에 이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보석으로 석방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과 주장을 충실하게 듣고 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그간 공전하던 항소심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그간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구인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까지 거론함에 따라 과연 재판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내용과 사진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